이정후가 투아웃의 주자 1루에 서 있는 상황에서 신시내티의 선발 투수 로돌로는 이정후가 2루로 뛰는 것을 보고 투구를 포기하는 모습을 보여 이 장면을 본 많은 야구 팬들을 경악해 만들었습니다. 이 장면을 본 일부 팬들은 이정후는 도대체 못하는 게 뭐냐고 말하면서 이정후가 도루하기 전에 상대 투수는 이정후를 집중 견제하며 절대 이정후가 2루로 뛰지 못하도록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쏟아부었는데도 이정후가 2루로 달려버리니 뇌정지가 온 것 같다. 정말 보고도 믿을 수 없는 이정후의 플레이라고 말해 많은 또 다른 팬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이날 경기에서 이정후의 맹활약, 더 스포츠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샌프란시스코는 9일 미국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에 위치한 오라클 파크에서 신시내티 레즈와 홈 경기 2차전에서 맞붙었습니다. 이정후는 앞선 경기까지 시즌 9경기에서 타율 3할 3푼 3리와와 홈런 없이 3타점 10득점 12안타, 출루율 3할 8푼 5리, OPS 0.88호 등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앞선 경기에서 이정후는 메이저리그 사이영상 후보로 거론되는 강속구 투수인 헌터 그린의 100마일, 그러니까 162km의 강속수를 통타해서 오른쪽 펜스 쪽으로 홈런성 타구를 만들었으나 이것이 아쉽게 잡히면서 많은 팬들의 아쉬움을 자아냈습니다. 하지만 국내 일부 팬들은 홈런이 된 것도 아니고 홈런이 될 뻔한 타구를 가지고 이리 호들갑을 떠니 심해도 너무 심하다라고 말하면 또다시 이정후 내려치기에 골몰하는 몇몇 이상한 팬들이 등장하기 시작했는데요. 일부 전문가들은 샌프란시스코 오라클 파크는 메이저리그 역사상 왼손 타자 중 3할을 넘긴 타자가 2명뿐인 구장이라고 말하면서 한 명은 브랜든 벨트이고 하나는 베리 본즈인데 브랜든 벨트는 2020년 코로나 때문에 60경기로 단축해서 진행했던 것이고 베리 본즈는 약물 사건으로 그의 기록이 과연 의미가 있느냐 논란에 휩싸여 있는 인물이라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정상적인 시즌을 치른 왼손 타자가 3할 이상을 친 적이 없는 곳이 오라클 파크라고 말하면서 이곳에서 홈런이나 안타가 나오기 어려운 이유는 경기장이 해안에 붙어 있어 바람이 홈에서 바라볼 때는 우측에서 좌측 또는 해안에서 육지로 바람이 역풍으로 불어 바람의 영향을 받아 타구가 뻗어나가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이정후가 비록 시즌 초반이지만 이렇게 날고 긴다는 기라성 같은 메이저리그의 레전드들도 3할을 친 적이 없고 홈런이 나오기 굉장히 어려운 구장에서 어제 홈런성 타구가 나왔기 때문에 샌프란시스코 홈팬들이 열광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들은 이정후는 팀 내에서 타율이 가장 높고 2루타는 메이저리그에서 가장 많은 6개라고 말하면서 거기에 어제는 2개에 미친 명수비까지 하는 맹활약을 펼치며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의 에이스로 올라서고 있다. 타격뿐 아니라 수비에서도 맹활약을 하기 때문에 샌프란시스코 오라클 파크가 매진 사례를 이루고 있는 것이라고 총평했습니다. 이날 신시내티의 선발 투수는 로돌로는 4개의 구지를 각각 25%씩 던지는 팔색조 투수로 상대하기 대단히 까다로운 투수입니다. 이정후는 1사 2루의 상황에서 1회 말에 3번 타자로 들어서는데요. 로돌로는 초구를 몸쪽 빠른 93마일짜리 싱커를 던졌지만 이정후는 이것에 속지 않습니다. 로돌로는 2구째를 94마일짜리 포심 패스트볼로 이정후 몸쪽 높은 곳으로 붙였는데 이것을 이정후가 체크스윙을 하는 상황에서 배트에 공이 맞고 투수 앞 땅볼로 흘러가 1루에서 아웃이 되어 많은 팬들의 아쉬움을 자아냈습니다. 이정후는 앞선 2루 주자를 3루로 진루를 시켰지만 후속 타자의 안타가 이어지지 않으면서 샌프란시스코는 득점을 올리지는 못합니다. 양팀은 2회는 3자 범퇴로 물러나고 3회 초 샌프란시스코 수비 상황에서 신시내티 첫 타자가 2루타를 치고 나서 무사 2루라는 위기를 맞습니다. 뒤이은 후속 타자가 2루와 3루를 가르는 땅볼 안타를 쳐 2루에 있는 주자가 홈으로 들어올 것이라 예상되었지만 의외로 2루 주자가 3루에서 이정후를 보며 멈춰버려 이 장면을 본 몇몇 팬들을 어리둥절하게 만들었는데요. 땅볼로 흘러간 공이면 충분히 2루에서 홈으로 들어올 수 있는데 왜 저 주자는 뛰지 않고 이정후만 쳐다보는 거냐라고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공이 땅볼로 굴러가 충분히 2루에서 홈으로 들어올 수 있는 것은 맞지만 이정후가 2루 주자가 홈으로 들어오는 것을 막으려고 앞으로 달려나오며 공을 잡아 홈으로 직접 송구를 했다고 말하면서 송구거리가 짧아졌기 때문에 섣불리 홈으로 쇄도했다가는 아웃이 될 가능성이 높아 2루 주자가 3루에서 멈춰서며 이정후의 플레이를 지켜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들은 이어 이정후는 지난 시즌
이런 식으로 땅볼로 오는 안타를 잡아 3루로 뛰는 주자를 강한 어깨로 송구, 태그아웃을 시켜버린 적이 있기 때문에 상대 타자들은 이정우가 공을 잡으면 약간만 애매해도 3루 주루 코치가 홈으로 뛰라는 사인을 잘 내지 않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신시내티는 후속 타자의 안타로 1점을 선취득점에 앞서 나갔고 이정우는 두 번째 타석에 들어섰지만 방망이가 부러지면서 범타로 물러나는데요. 이후 샌프란시스코는 신시내티의 로돌루에게 철저하게 막히면서 6회까지 샌프란시스코는 끌려가는데요. 6회 말 원아웃 상황에서 이정우가 마지막 타자로 들어섭니다. 이정우는 원스트라이크 상황에서 82마일짜리 바깥쪽 커브볼을 당겨쳤는데 이것이 2루수 강습 타구로 가면서 공을 놓치며 이정우가 1루로 들어서게 됩니다. 이정우 후속 타자로 나온 4번 타자 체프먼이 아웃되고 투아웃 상황에서 이정우가 2루로 뛸 수 있는 상황이 되자 신시내티 투수와 포수는 이정우를 1루에 묶어놓기 위해 두 번의 견제구를 던져 이정우를 1루에 철저하게 묶어놓으려고 하는데요. 현장 중계진은 이 장면을 보고 이정우에게 두 번 정도의 견제구로는 부족하다고 말하면서 세 번째 견제구를 던져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이정우에게 2루를 내주게 될 것이라고 예언 아닌 예언을 했는데요. 아니나 다를까 이정우는 로들로의 투구 동작을 훔쳐버리면서 완전히 타이밍을 뺏고 2루로 뛰었는데 왼손 투수 로돌루가 너무나 놀란 나머지 포수에게 공 던질 것을 포기해버리는데요. 현장 중계진은 로돌루가 견제구를 두 번이나 던졌는데 곧바로 뛰는 이정우를 보고 놀랐다고 말하며 이정우가 얼마나 지능적이고 영리한 플레이를 하며 저 배짱 좋은 플레이에 로돌루가 공을 던지다마는 황당한 장면을 연출했다. 메이저리그에서 정말 보기 드문 장면이다. 뇌정지가 온 게 아닌가 싶다고 이정우의 플레이를 극찬했습니다. 하지만 이정우의 후속 타자가 안타를 생산하지 못하면서 샌프란시스코는 여전히 9회 초까지 0대1로 끌려갑니다. 9회 말 이정우가 선두 타자로 들어서자 샌프란시스코 홈팬들은 이정우의 이름을 연호하며 이정우가 9회 말에 대역전극을 펼치길 기대했는데요. 바뀐 투수 신시내티 구원 투수 파가는 이정우의 몸쪽을 공략하는 93마일짜리 포심 패스트볼을 던졌고 이것을 이정우가 날카롭게 쳤지만 큰 파울 타구로 이어지면서 팬들의 아쉬움을 자아냈습니다. 파가는 이정우가 몸쪽 빠른 공에 대처를 잘하는 모습을 보이자 이구는 빠른 포심 패스트볼을 스트라이크 존 위쪽에 걸치게 던지고 이것을 이정우가 날카롭게 받아쳤지만 이것이 아슬아슬하게 애매한 위치로 떨어지는 것을 상대 수비수가 명수비를 펼쳐 안타로 이어지지 않아 팬들의 장탄식을 자아냈습니다. 샌프란시스코는 결국 신시내티에게 어제 이어 1점차 2연패를 당하며 팬들의 아쉬움을 자아냈습니다. 구독, 좋아요, 좋은 댓글은 불타는 제작 열정을 더욱 불타오르게 합니다. 이상 더 스포츠였습니다.